옛날 옛적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으며 바다의 사나운 파도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어부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민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낡은 나무배와 낚싯대를 물려받았지만 놀랍게도 그 낡은 배를 타고 매번 풍부한 수확을 얻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어가 풍성하게 잡히는 계절이 다가오자 민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며칠간의 긴 어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바람 신령이 뿌려준다고 전해지는 축복의 바람, 이 부는 나를 불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바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행운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민수는 출항 당일 새벽 어두컴컴한 아침바람을 뚫고 자신의 배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그날이 바람은 전에 느낀 적 없는 차가움과 불길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바람을 가르며 항해하면서도 마음 한켠의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위화감은 단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배를 평온한 바다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바람의 신령이었던 것입니다. 신령은 민수에게 다가와 그를 시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람 신령은 기묘한 목소리로 내가 진정 바다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다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바다는 제 삶이고 가족의 생계입니다. 저는 바다의 법칙을 존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령은 그의 진솔한 마음과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잠재우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령은 민수에게 앞으로도 바다와 자연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무사히 돌아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고 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해남의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람 신령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매년 어업철이 시작될 때마다 바다와 바람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남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바람 신령과 어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의 중요성뿐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구성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매일같이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갈매기들이 춤추는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으며 좋은 심성과 성실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는 심술궂은 파도를 보이며 영수가 잡으려던 물고기들마저 숨바꼭질을 하는 듯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물에는 어림잡아볼 만한 물고기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영수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머리 앞에 크고 화려한 비늘이 반짝이는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영수는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용은 잔잔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부 영수여, 두려워 말라. 나는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니라. 매일같이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에서 얻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내 마음씨에 감동하여 너를 찾아왔노라. 영수는 용왕의 말에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왕님, 제 미천한 마음을 좋게 보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용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계속 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하느니 그것은 바다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영수는 가슴 깊이 느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용왕님. 저는 언제나 바다를 존중하고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용왕은 영수에게 바다의 신비한 휘장을 선물하였고 그 휘장을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바다에서 늘 풍성한 수확을 얻었으며 바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히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의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영수의 후손들은 항상 바다를 보호하며 용왕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성의 어촌은 바다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오늘날까지도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충청북도 증평의 작은 마을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위 할머니의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가 마을을 보호하고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해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시작됩니다. 젊은 농부인 철수는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때때로 숲으로 들어가 사냥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날 또한 그는 사냥을 나갔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해가 저물어버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철수는 갑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나무들이 무섭게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점점 더 큰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철수는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바위 할머니의 전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길을 잃은 자들이 할머니를 부르면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따라가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도 철수는 얇은 희망에 매달려 바위 할머니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람소리 너머로 은은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이쪽이란다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목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길은 점점 더 안전해졌습니다. 몇 시간을 그 목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철수는 어느새 마을 근처에 친숙한 나무와 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금세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감사의 표시로 마을의 바위 할머니에 관한 재단에 작은 선물을 올렸습니다. 이 기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바위 할머니의 전설은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은 할머니에게 기도를 드리며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나무와 바위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증평의 사람들에게 바위 할머니는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보호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며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가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자연스레 하늘과 땅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한 그루의 거대한 목화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오래된 나무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이 나무는 무엇인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목화 나무는 마을의 진정한 중심지로 여겨졌으며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해 마을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논밭은 말라붙고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꿈속에서 목화 나무의 영혼을 만나게 되었다. 영혼은 노인에게 일렀다. 마을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늘이 이를 통하여 비를 내려줄 것이라네 라는 말이었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목화 나무 아래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기도를 이어갔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과 찬양의 노래가 하늘에 닿았을까.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첫빛 방울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간 멈추지 않고 내렸고 마른 땅은 다시금 생명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목화 나무의 신비로운 힘 덕분이라 믿으며 목화 나무에 감사의 예를 표했다. 이후로도 그들은 목화 나무를 더욱 소중히 돌보며 해마다 이날이 되면 마을의 풍작을 기원하는 큰 축제를 열게 되었다. 영동 마을의 이야기 속 목화 나무는 단순한 나무 그 이상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공동체 의식을 단단히 묶어주는 상징이었다. 이 이야기는 현재에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남 마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로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왔다. 연못가에는 그보다도 더 오래된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버드나무를 버드나무 여신의 화신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에서 신성한 기운을 느꼈고 해마다 봄이 되면 이곳에서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언제부터인가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버드나무 아래에 가장 먼저 핀 첫 번째 꽃을 여신에게 바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곤 했다. 이곳에 살던 한 소녀인 은주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전설을 듣고 자랐다. 은주는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모르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소원은 병약한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다. 매년 봄마다 연못가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며 첫 번째 꽃을 바쳤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은주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버드나무 여신이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전설이었다. 밤늦게 연못가를 지나다니며 버드나무 아래에 서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은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전설을 믿어 보기로 했다. 어둠이 깔린 어느 밤 손전등 하나 들고 연못으로 향한 은주는 마음을 가다듬고 버드나무 아래에 섰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였다. 버드나무 여신님,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갔다. 그때 은주의 귓가에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진심은 정말 귀하다. 너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사랑과 너의 손길이란다. 무언가를 바쳐야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서 아버지 곁에 머무르며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라. 그것이 그분에게 진정한 약이 될 것이다. 은주는 여신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작은 것을 하나하나 직접 돌보았다. 곧 식단을 바꾸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점차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은주는 여신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버드나무 여신을 단순한 전설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고 은주의 사연은 오랜 시간 마을의 희망 이야기로 전해졌다. 버드나무와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